정적에 대한 치졸한 복수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 정권에는 눈엣가시인 것입니다. 검사 독재, 야당 파괴, 민주말살 규탄한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억지 주장을 내놓으면서 민심과 동떨어진 강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당하다면 실질 심사에서 심사받으면 될 일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그제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그깟 5년 정권 겁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검찰도 날선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170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의 시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또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뜻을 가진 아시타바라는 단어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이례적인 표현은 아닙니까? 일단은 검찰의 그 구속영장 보면요, 그 예. 형식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뒤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범죄의 사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범죄의 사실이 이렇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173페이지나 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거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10페이지도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검찰의 그 서면은 드라이하게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육하원칙, 기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런 범죄 행위를 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워낙 이제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 대표를 구속하고자 하는 그런 구속영장 청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갖다 써가지고 시정농단이란 말도 쓴 것 같고, 아시탑이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자로 표현하면 아시탑인 것 같은데, 네. 그런 표현도 쓴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언제 벌어졌느냐? 2015년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된 직후부터 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2015년 초부터 뭐 대장동, 백현동 할 거 없이,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렇게 그 서울시 그 성남시장으로서 저런 행위를 하셨던 분이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할 때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서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어처구니 없는 것이 아닌가, 일단 검찰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적정 배당 이익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00억 원인데, 이 대표가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빼도록 결정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받을 수 있었던 돈 4,800억 원 이상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그렇다면 70% 이상을 이렇게 확정을 해버린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러니까 당군일의 최대 어떤 환수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 지금 검찰의 영장만 보면 당군일의 최대로 사실은 배임 혐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이제 팽팽히 맞서는 거죠. 예.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영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결국 성남시가 이걸 개발하고 이 면에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 자체를 실제 1,800억만 이익을 취하고 나머지 4,000억에 대해서는 이익을 취하지 않고 이게 일반 민간인 업자들에게 가도록 했다. 이게 이제 배임의 핵심 혐의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이재명 지사가 이 대표가 본인은 굉장히 행정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보통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이런 이득이 남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라는 걸 넣습니다. 네. 즉 이득이 많이 남으면 그에 따라서 이득을 나누는 형태에 남는 거죠. 예. 그것만 넣었더라도 이렇게 많은 수의 배임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당시에 부동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당시에 이 입찰했던 사람들 보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고도 처음에 이제 트라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다른 데에서는, 다른 공사장에서는 다 이런 조항을 뒀는데 왜 대장동만 이걸 두지 않았느냐?
결국은 그것 자체가 이제 428억이라고 하는 이번에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만 배경으로만 설명했습니다만은 네. 그 저수지라는 어떤 정치 자금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했다라는 논리적 기결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이게 이제 앞으로 영장 이해 때 재판을 넘겨지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그런 배임 혐의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항변하느냐. 본인이 계속 당시에 부동산 상황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당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왜냐하면 이번에 저는 그 구속영장을 보니까 이게 거의 공소장과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을 많이 적시해 놨습니다. 그럼 그만큼 검찰이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의 공소장 쓰듯이 이 구속영장을 썼거든요. 예. 그만큼 검찰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단순히 뭐 정치 보복이다, 그다음에 뭐 이야기했듯이 그깟 5년 뭐라고 나를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프레임을 자꾸 이게 정치적 문제로 전환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아마 큰 성과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상규 의원님, 네. 그렇다면 부동산이 상승기가 아니라 하락기였다면은 그렇다면 이익은 훨씬 더 줄어들었을까요? 뭐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기가 저는 된다고 보고요. 예. 앞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이익에 대한 셈법이 서로 다르고 네, 그렇죠. 검찰이 보는 것과 이제 이 뺄셈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치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놓고 좀 치열하게 맞붙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배임은 유동규 씨 때도 혐의로 나오잖아요. 그때는 600 몇십억 원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검찰과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직전 단계까지 간 검찰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배임에 대한 액수가 한쪽은 5천억 원 가까이 되고 한쪽은 유동규 씨만으로 650 몇억 원인데 어쨌든 이 배임이 들어간 부분이 가장 좀 결정적인 그 이 대표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최대 치적이라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5,503억 원 가량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성남시가 허가권을 담보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회수한 겁니다. 이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저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